안 들어간 의미 있어. 특히 이제 삼각수 활용 파트는 내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은 조금 더 신경 써야지. 여기는 물론 기말범인데 작년도 그렇고 확실히 여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새로운 단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능도 예고한 대로 상당히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혹시 질문 없니? 답안지로 활용하던데 복습 안 한 사람들. 16번? 12번. 12번이 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12번을 한번 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좀 풀었던 거랑 비슷한데 넓이를 활용한 거지. 12번 요거 한번 천천히 볼까? 12번을 보면 삼각형 ABC에서 각의 이등분선 나왔어. 이러한 삼각형이 있고 각을 이등분했다는 거지. 각을 이등분했어. 그리고 이게 지금 3이야. 여기 4야. 그럴 때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요 각이 나와 있다는 거야. 요 각이 지금 60도라고 나와 있으면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당연히 사이좋게 몇 도씩, 여기가 30도씩 나눠 갖는다는 건 알겠지? 그치? 60도인데 각이 이등분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데 지금 AD의 길이 구하시오야. 이 AD의 길이라고 하는 요놈인데 얘를 X라고 잡아볼게요. 요 길이 구해야 돼. 얘는 면적을 이용한다고 했어. 면적으로 등식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등식을 만드냐면 이 전체 면적이지. 이 전체 면적은 우리 항상 그 기본이 되는 공식이 있었어. 면적 공식. 삼각형의 면적 공식은 뭐냐면 두 변과 끼인각 할 때, 그러니까 두 변하고 끼인각의 사인값.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에 3 곱하기 4. 그 다음에 사인의 60도. 요게 뭐냐면 전체 면적이지. 맞니? 요건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 한번 우선 계산을 해볼게. 사인 60도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잖아. 2분의 루트 3. 그럼 약분하면은 3루트 3이 나오죠. 그러니까 면적이 지금 3루트 3이라는 얘기인데 이 면적은 또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구할 수 있지. 요놈하고 두 개로 쪼개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요놈 내가 x로 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에 여기는 3이고 요건 내가 x로 잡았으니까 3 곱하기 x지. 그 다음에 사인의 30도 끼인각의 사인 값이잖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뭐냐면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의 30도. 요 두 개의 합으로 나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요게 지금 똑같이 뭐가 나와줘야 돼? 3 루트 3이 나와줘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그 개념 원래 있었던 문제랑 뭔가 비슷하지? 유사한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조금 쓸까?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겠지? 소개되겠니? 등식을 만들었고 만든 거는 이 전체 면적은 이렇게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걔는 이 삼각형 두 개를 쪼개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개념 원리에서 약간 좀 내가 교육청 기출했나? 그거 한번 풀었잖아. 그거랑 비슷하지. 넓이를 이용한다는 거. 다른 문제 있잖아. 다른 문제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험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필수 빈출 문제야. 이 정도는 좀 가볍게 맞출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그러면 오답 다 했어? 괜찮아? 그럼 지난 시간에 넓이 다 했니? 참, 진도 준다고 하자. 오늘은 수열할 차례죠, 수열? 수열 새로운 단원이고 혹시 뭐 삼각함수까지 좀 뭔가 막 구멍이 나 있어 본인이 그래도 우선은 그거는 어차피 수열 끝나면 다시 돌아오니까 지금 하는 걸 가자. 현재 가장 충실해야 돼. 지금 근데 오늘 수열할 건데 수열 좀 개괄하자면은 수열은 이렇게 돼 있지. 처음에 나오는 게 등차 수열. 등차 수열하고 등진 수열 있고 요게 지금 우리 책 같은 경우는 한 단원으로 돼 있어.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큰 덩어리가 뭐 있냐면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 있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수학적 균합법이 있어. 수학적 균합법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은 유독 좀 몰라.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있잖아. 모든 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는 1학기 그 중간고사는 대부분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전후로 해서 끊었고, 그 다음에 기말 범위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삼각함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삼각함수 그래프부터 해가지고 딱 여기까지 들어갔단 말이지. 작년에 예외 없이 다 여기서 끊었어.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을 시험 본 학교가 단 학교도 없었어. 작년에는. 여기가 조금 특징이 뭐냐면 수능은 매해 나와. 수능은 매해 나오는데 내신에 내기 좀 뭔가 좀 부적합한 문제. 왜냐면 그 가로놓기로 형태로 내야 되는데 내신 내기 좀 애매하다 보니까 여기는 애초에 그냥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올해는 또 몰라. 작년에는 약간 코로나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여기가 모두 안 들어갔어. 근데 올해는 아마 들어갈 학교가 좀 있을 것 같고, 난이도로 치면 당연히 여기가 조금 가장 어렵고 중요하지. 수열의 합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귀납법은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는 내신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비중이. 그렇게 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우선 등차 수열을 하기 전에 좀 수열 단어인데, 수열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 뭐 기본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면 알겠지만은 수열은 이거지. 수의 나열. 그지? 이거의 줄임말 아니야. 그 수를 나열한다는 거지. 그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배울 거는 지금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그 중에서 수의 나열. 수가 쭉 나열돼 있으면 그게 수열인 거야. 그 중에서 지금 오늘 할 거는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이미 이름에 나와 있어요. 이게 한문이잖아. 같은 등자에다가 차이할 때 차자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차이가 일정한 수열. 걔를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는데 뭐 이런 수열이야. 1, 3, 5, 7, 뭐 9 이렇게 뻗어나가. 이러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겠지. 그래서 차이가 일정하잖아. 지금 관찰해보면 여기 우리가 있는데 약간 용어 정리를 먼저 할 텐데, 우리 수열 있지. 수열에서는 항 번호라는 게 있어. 얘를 하나의 항이라고 해. 항.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항이라고 이름 붙이고, 얘를 보통 기호로 A1 이렇게 써.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A2, 얘는 세 번째 항 A3. 뭐 이런 식으로 항 번호를 붙인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수열을 보통 이름 붙일 때 집합기호를 사용해가지고 AN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이 수열 AN이라고 하는 거는 1, 3, 5, 7, 9 이렇게 뻗어나가는 수열이라는 거지. 이러한 수열은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내가 지금 등차 차이가 일정해. 차이가 일정하니까 여기에 넘어갈 때 얼마? 플러스 2가 되지.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 플러스 2. 요 차이가 지금 얼마로? 플러스 2로 일정하지. 그럴 때 이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해요. 공차. 좀 흔한, 그치? 익숙한 거 아니면 공차? 그 먹는 공차 말고. 그러니까 얘는 공통된 차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냐면 공통의 차이니까 common difference. 그렇지? 그래서 보통 뭐라고 많이 쓰냐면 D라는 문자를 많이 써. D. difference의 약자? 차이지, 차이. 그럼 이 수열은 뭐냐면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얘를 아까 전에 뭐라고 한다? 첫 번째, A1이라고 하네. 얘 있지? 얘를 첫째 항이라고 불러. 그럼 이 A2는 뭐가 될까? 둘째 항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놈의 지금 내가 일반항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거야. 일반항은 뭐냐면, 지금 세 번째 항은 5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n번째 항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n번째 항. 그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항이고, 일반항을 한번 유도를 해볼 텐데, 보자. 이 A1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 1, A1이겠지. 그럼 이 A2, 두 번째 항을 볼게. 이 두 번째 항은 여기 3인데, 이 3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탄생한 거니? 3이라고 하는 건 탄생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서 1에다가 2 더해서 얘가 나온 거지. 그런데 얘는 뭐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한 번 더해서 튀어나왔지. 맞니? 그럼 세 번째 항을 볼게. 이 세 번째 항은 지금 누구냐면 5야. 이 5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첫째 항 1에다가 2를 몇 번 더해서 두 번 더해서 5가 튀어나왔어. 맞아?
그럼 뭐냐면 첫 번째 항 A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 2번 더한 거지.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네 번째 항은 7이라는 놈인데 7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더해야 돼? 3번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여기까지만 해보면 뭔가 추론이 되지.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n번째 항인 거야.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차례봐. 2항일 때 요거였어. 3항일 때 요거였어. 4항일 때 요거였어. 그러면 n번째 항일 때는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몇 번 해야 돼? 공차를 n-1번 더해줘야 되겠지. 맞니? 가볍게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야. 첫째 항, 그지? 첫째 항 더하기 n-1의 d. 그치? 그 여기서 요걸 뭐 열심히 외워도 되긴 하는데 등차 수열, 봐봐. 지금 내가 이걸 쓴 이유가 있어. 봐봐. 그럼 얘를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를 뭐 열심히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요걸 한번 내가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한 다음에 n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얘는 AN은 이렇게 되겠지. AN은 내가 얘를 전개했어. n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d의 n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a1 d 이런 형태가 나와. 전개를 한 다음에 n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의 특징을 알 수 있지. 일반항의 특징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등차 수열 일반항은 어떤 형태냐면은 n에 관한 1차식이지. 그렇잖아. n에 대한 1차, 차수가 1차잖아.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n에 관한 1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 차수가 1차라는 거지. 1차식.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n의 개수는 뭐가 된다? n의 개수는 바로 등차가 된다는 거야. 알겠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문제에서 나왔어. AN이 3n-1이래. 이게 일반항이야. 그럼 얘를 보고서 뭐가 떠올라야 돼? AN이 일반항이 3n-1대. 그러면 공차 얼마다? n의 개수가 공차니까. 그래, 공차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그치?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얘를 봤을 때. 알겠어? 거꾸로도 돼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이렇게.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무식하게 막 공식에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등차 수열 있잖아. 등차 수열이면은 공차가 4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 우선? 공차가 4면 일반항은 4n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맞아? 첫째 항이 1 나오고 싶어. 여기 n 1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되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첫째하고 공차가 주어졌어? 바로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 되겠니? 뭐 공식 억지로 외워가지고 막 여기다가 끼워넣으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수열은 절대 딱딱하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 수능도 보면은 특히 이번에 수능 예시문항 보면은 수열 문제가 상당히 좀 뭔가 유연하게 좀 IQ 테스트 같은 문제도 많이 나오고 뭐 되게 그렇단 말이지. 여기를 잘하려면 되게 유연해야 돼 사람이. 그래서 딱딱하게 하면 돼. 막 공식에 막 무조건 막 넣으려고 하면은 뭔가 에러가 나와.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봤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거기.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 중앙이 아니라 등차의 중항이야.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얘기지. 그럼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수가 있어. 잘 봐봐. 세 개의 수가 있다는 거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등차 수열 정의가 뭐냐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결과하고 얘에서 얘를 뺀 결과가 같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성립하냐면 B에서 A를 뺀 요 결과하고 누가 같아야 돼? C에서 B를 뺀 결과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넘어가서 B는 뭐가 되냐면 B는 넘어가면은 2분의 A 플러스 C라는 결론이지. 맞잖아. 2B가 A 플러스 C니까. 그런데 이 B를 뭐라고 하냐면 이 B를 등차 수열의 중앙,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지. 그럼 실제로 우리가 요게 성립이 되는데 양변에 2를 곱하면 2B는 A 플러스 C지. 어찌 보면 요게 더 많이 쓰여. 가운데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할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봐봐. 요 등차 중앙은 좀 요거에 관한 게 요즘 아주 대세지. 요걸 활용한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요게 이웃하는 항사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성립한다고 봐봐. 이거 볼게. 여기가 뭐 A1 있어, A2 있어. 어떤 수열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 그렇지? 그럼 내가 A1 더하기 A5 얘는 뭐가 같을까? 등차 중앙을 생각해봐. 항상 이게 이웃하는 항, 이게 항 번호가 붙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간격이 똑같이 떨어졌다 하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A1 더하기 A5는 당연히 뭐 같아? 가운데 거에. 가운데 거의 2배가 된다는 거야.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떨어진 간격이 같기만 하다면 항상 성립해. 알겠니? 등차 중앙. 요거를 활용한 문제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필수예제 2번을 볼까? 그러니까 필수예제 2번을 봤을 때 하수들의 풀이하고 조금인데 여유가 생겼을 때 풀이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 필수예제 2번. 2번 문제를 보면은 등차 수열인데 요 AN이라는 놈이 등차 수열이야. 그럴 때 지금 뭐가 성립하냐면 5항이 4 곱하기 지금 A3 여기 성립이 된대. 그리고 A2, A4 여기 6이래. 그러면 진짜 초보의 풀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무 딱딱하겠다. 막 무조건 여기서 넣으려고 그래. 그럼 봐. A2라고 하는 건 우리 저거 열심히 외웠으니까 A2는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몇 번 더 했다. 한 번 더 했으니까 A 플러스 D겠네.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한 거니? 3번 더 한 거겠지? 그러면 3D가 되겠네? 얘가 지금 6이란 얘기지? 얘를 해석하면 두 번째 얘는 A5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넣어야 돼? 4번 더 해야 되지. 4 곱하기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2번 넣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푸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해도 풀면 다행이야. 근데 이게 기본. 그치? 처음에 좀 익숙하기 전까지는 물론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 조금 이제 실력이 붙으면 어떻게 줄까?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내가 조금 이제 구력이 쌓였어. 그렇지. 그러면은 등차 중앙을 막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항상 등차 수열에 있어서 2개의 합이 나와. 2하고 4. 그럼 뭐야? 얘를 딱 봤을 때 그냥 뭐가 보여야 되니?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할 것 같으니까. 이거지. 얘랑 얘랑 같은 의미야. 그러면 A3가 얼마나 얘기지? 3이라는 얘기지. 얘가 3이라며. 얘가 3인 거잖아. 그러면 5항이 얼마라는 거니? 12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문제가 7항을 구하래. 그래서 7항은 어떻게 구할까? 나 3항 알고 있고 5항 알아. 그러면은 이 간격이 지금 차이가 얼마야? 3항하고 지금 2항이지. 2항씩 올라가려면. 그럼 이 차이가 지금 9지. 그러면 여기다 9 더하면 되겠네. 7항. 따라서 A7에 7항은 뭐가 되냐면 21이 되겠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되게 상당히 규칙이 많아.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등차 중앙까지 했고 우리 그 필수예제 1번은 뭐 공식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야. 필수예제 1번은 숙제로 할 수 있겠니? 그대로 투표하면 되죠. 그냥 이거 오늘 외워야 되더라. 기본기잖아. 첫째 항 더하기 n-1d. 그 다음에 우리는 필수예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 필수예제 3번. 등차수열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는 오히려 중요한 거는 등차수열 합쪽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데 3번은 간단히 좀 볼 텐데 3번을 보면은 지금 31항이 85야. 그렇지 31항. 그러니까 31항이 85고 그 다음에 뭐냐면 45항이지. 45항이 얼마다? 45항이 127이야. 이러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 문제가 답하시오. 1번이 뭐냐면 첫째 항과 공차하고 하래. 첫째 항과 공차. 그러면 이것도 뭐 이렇게 풀어도 돼. 가장 초보적인 풀이는 연립방식을 푸는 거지. 31항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넣어야 되니?
30번을 써야 되지. 그러니까 첫째 항 A 더하기 공차를 30번 더해야 돼. 그게 지금 85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45항이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44번이겠지. 44D 한게 127이라는 거지. 이러한 지금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내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 뭐 이렇게 풀어도 돼. 정수적인 방법이잖아. 얘에서 얘를 빼면은 14D지. 14D가 얼마니까? 127에서 82, 85를 뺐어. 42. 따라서 D는 얼마냐면 3인 거네. D가 3이면 A 나오지. D가 3이면 얼마인 거야? 90. 넘어가. 마이너스 5. 그래서 A하고 D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조금 실력이 붙었으면 어떡해? 두 번째는. 아니, 그냥 이걸 봐봐. 항 번호 차이 볼까? 몇 칸 차이 나니? 45하고 31. 14지. 그럼 14D잖아. 얘하고 얘는 차이가 뭐냐면 14. 14칸 차이 난다는 얘기는 14D 아니야? 14D. 얘에서 얘를 변변 뺐어. 변변 빼면은 얘만 남잖아. 14D. 지금 칸이 항번호가 몇 개 차이 나니까? 14개 차이 나니까. 14D가 127에서 85를 빼면 40이지. 여기서 이게 다이렉트로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D는 조금 실력이 붙으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니? 우리 항번호에 등차 수열이니까 차이가 일정하잖아. 차이가 일정한데 그 일정한 차이가 지금 몇 칸? 얘는 14칸이니까 두 개를 변변 뺐을 때 14D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 구조가.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뭐 1번이 되면은 지금 괄호 1번이 이렇게 해결됐어? 괄호 1번이 이렇게 해결됐으면 괄호 1번이 해결되면은 괄호 2번하고 3번은 뭐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100항 구하래. 그럼 100항은 어떻게 돼? A의 100은 100은 첫째 항 마이너스 5 더하기 그 다음에 공차 몇 번? 99번이지. 이거 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지? 그럼 이게 92. 이거 어렵고 3번도 마찬가지지. 3번 볼게. 3번은 뭐냐면 그럼 175는 몇째 항이냐 이랬어. n번째 항이라고 해볼까? 몇 번째 항인지 모르잖아. n번째 항이라면은 AN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n번째 항은 지금 뭐냐면 이거의 일반항을 구해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요노 일반항 어떻게 돼? 봐봐. 공차가 3이야. 공차가 3이면 AN 어떻게 시작해야 돼? 아까 전에 했잖아.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 그러면은 지금 3n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싶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나오려면 마이너스 8돼.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항이지. 일반항 AN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놈이 얼마? 175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n의 값 구하시오. 그러면 넘어가면 얼마? 8 넘어갔으니까 183. 그러면 183을 3으로 나눴어. 61. 그러니까 얘는 얼마? 61. 61번째 항이 되겠지. 61번째 항이 답이 될 거야. 그럼 되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하고 필수예제 5번은 뭐 똑같은 문제지? 나는 필수예제 5번 하나로만 해볼게. 필수예제 5번. 4번은 여기 숙제를 해보고. 유독 여기 등차 시험 문제가 좀 너무 좀 평행해서 숙제로 돌릴 수 있는 거 돌려버릴게. 필수예제 5번 가보면 5번 가봅시다. 지금 등차 시험이래. 1, 5, 그 다음에 9, 13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지. 이제 차이가 일정하지? 공차 얼마니? 4. 그럼 내가 만약에 요거의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일반항이 바로 나와야 돼. 공차가 4야. 그럼 어떻게 시작하니? 4n. 그 4n 이렇게 시작해야 돼. 4n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여기 4n 마이너스 3이 돼. 이게 A이야. 등차 수열은 그냥 보자마자 일반항 나와야지. 공차만 알고 있어. 그럼 얘가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니? 요놈 자체가 100보다 커지게 되는, 100보다 크게 되는 요 n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걸 뭐라고 했잖아. 항번호라고 있어. 이 항번호는 무조건 자연수열이지. 항번호 1항, 2항 이렇게 올라가지 1.5항 이런 거 들어갔어. 그치? 당연히 이런 거는 자연수야.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구하시오 이거야. 넘어가면은 103이고 103을 4로 나누면 얼마지? 25점 얼마 나오겠지? 그치? 26보다 작은 25점 얼마잖아.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25점 얼마지? 그러니까 요것보다 큰 자연수니까 26이 되겠지. 아주 간단한 문제지.
필수예제 6번 걸까? 6번도 봐봐.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수를 만들었대. 이거 봐봐. 6번을 보면 18하고 9가 있어.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끼워 넣었대. 등차수를 만들었대. 이거 차이가 몇 칸이니 했다? 한 칸, 두 칸, 세 칸이지. 세 칸이지. 그럼 차이가 3D잖아, 3D. 여기 일정한 수가 더해질 텐데 세 번 더해진 거지, 공차가. 맞아? 3D가 얼마가 돼야 돼?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D는 얼마? 마이너스 3이지. 30 작아진다는 얘기야, 30. 그러니까 30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고 15가 될 거고 여기 12가 되겠지. 이런 거는 IP 테스트 문제 아니니. 그 다음에 필수의 7번 가면 등차 중항 나왔어. 세수가 이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항상 뭐가 일종의 구호같이 잠기돼야지. 그치? 뭐니? 등차 중항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같다. 그걸로 풀어주면 되지.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숙제로 넘겨보고 필수 이제 8번을 배워줘야지. 얘가 이제 내신에 많이 나오지. 요거와 관련해서는 요거는 좀 기억해봐. 두 가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세수가 등차수열. 세수가 등차수열. 그다음 내수가 등차수열 때. 두 가지가 있어. 해법이 조금 달라. 그러면 세 개의 수가 있는데 등차수열이 돼. 등차수열.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세수를 어떻게 두고 푸냐면 이렇게 푼다는 거지. 세수가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이때는 세수를 이렇게 둔다는 거야. 가운데 A를 중심으로 해서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푼다는 거야.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굳이 이렇게 두는 거는 계산이 아주 편이죠. 편해진다는 거지.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세수를 두고 푼다는 거야. 그러면 내수가 등차수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 내수가 등차수일 때 홀수계하고 짝수계 다르지 얘들아. 홀수계일 때 센터가 이렇게 하나가 딱 나오지만은 짝수계일 때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있는 놈이 두 개 발생하니까 이렇게 둔다는 거지. A 마이너스 B하고 A 플러스 B. 가운데 있는 게 두 개일 수밖에 없잖아. 짝수계일 때는.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그럼 차이가 얼마 나오니 얘들아? 차이가 2D지. 그럼 얘보다 하나 더 큰 애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3D라고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보다 하나 작은 애는 A 마이너스 3D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두고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계일 때하고 홀수계일 때하고 풀이법이 좀 달라.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어. 지금 이 문제는 가장 기본기가 되는 거는 이 세수. 그럼 봅시다 이거. 지금 8번을 봤을 때 3차 방정식 요거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어. 그럼 세수를 애초에 어떻게 둬야 돼? 세근을 이렇게 두는 거지 애초에.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 볼게. 지금 3차 방정식 x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k지. 이 k 값을 구하라는 건데 세수를 애초에 이렇게 두면은 상당히 편하잖아. 이게 세근이야. 세근이면은 세근의 합은 얼마가 되지? 이 세근의 합. 여기서 세근의 합을 그냥 바로 구하면 되지. 세근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d 사라질 것이고 3a가 되겠지. 맞니? 내가 세근 자체를 이렇게 뒀어. 세근의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근의 합은 3a가 될 텐데 걔가 마이너스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얼마가 돼? 3이 돼. 그래서 a 값이 얼마냐면 1이라는 얘기지. a 값 바로 다이렉트로 찾는다는 거. 그럼 봐. 세근이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d하고 1하고 1 플러스 d라는 얘기네. 세근이 a가 1인 거니까 한근이 1이라는 얘기잖아. 봐봐. 그래서 한근이 이미 1인 거잖아. 확보가 됐어. 그러면 1을 여기다 누르면 k값 나와. 한근이 1인 게 확보가 됐으니까. 여기다 세근이 요거란 얘기니까 그 중에 한 근이 1이네. 여기다 1 넣었을 때 당연히 등호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k지. 이 놈이 여기 나와줘야 돼. 그래서 k 값은 얼마냐면 8이 되겠네. 간단히 볼 수 있지. 세수가 등차수열일 때 어떻게 된다? 가운데 A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계산이 편해.
냈을 때 좀 차이가 나지 일단. 냈을 때는 가운데 있는 게 2개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 그 다음에 조화수열까지 잠깐 보고 끊었다 갈게. 그 다음에 거기 특강이라고 제목이 달려있는 그 조화수열이 나와. 조화수열. 조화수열은 뭐냐면 그 개념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면, 조화수열은 주소가 어딨냐면 지금 등차수열 안에 들어가 있지? 그 이유가 있어. 조화수열인데 얘는 정의 자체가 이거야. 조화수열의 정의는 역수가 등차수열인 거지. 역수가 등차야. 역수가 등차수열인 개를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어? 어떤 수열? A1, A2, A3 쭉 나가는 애지? 요게 지금 AN이라는 수열이야. 쭉 나가. 그럼 얘가 조화수열은 뭐냐면 역수가 등차 수열이지. 그럼 이것들의 역수를 한번 구해볼게. 즉 역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AN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역수를 구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A1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A2분의 1, 요 놈은 A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맞니? 그렇잖아. 요게 등차수열인 거야. 요게 역수를 취했을 때 얘가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우리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면 얘가 첫 번째 항이지. 이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자체가 등차수열이니까 이 AN분의 1 요 놈을 구할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첫째 항이 요 놈이야. 이 자체가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A1분의 1 얘가 첫째 항인 거고 그 다음에 N-1에 공차는 이 두 자리 뺀 거겠지.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게 거기 나와 있는 269페이지에 있는 그 두 번째 박스의 내용 아니니? 조화수열의 일반항 공식. 뭐 그렇죠.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냥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수열.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실제로 구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막 너무 기억할 필요 없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샘플 한번 해볼게. 우리 거기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항 구하는 거 1번 문제 한번 해볼까? 1번 문제. 그거를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어떠한 이런 수열이 있어. 1번 문제 보면은 12, 6 이렇게 나가고 4, 3 이렇게 나가지.